안녕하세요. 저희는 보로로를 기획한 복제인간 팀입니다. 저는 복제인간 팀장인 이주영입니다. 저희 팀원으로는 강지용, 김진산, 신영환, 그리고 이재욱 이렇게 총 4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습니다. 팀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먼저 보르르에 관련해서 간략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는 보르르는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구현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와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고 어떠한 시장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과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씨, 이쪽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으니 옆 테이블에 가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직접 사회복무요원으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근무할 때 이용자분들과 함께 작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목격했던 일입니다. 저희 팀원은 작업장에서 지시자가 작업자에게, 작업자가 다른 작업자에게 전달할 내용이 생기는 상황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서비스 추진 배경으로는 봉담 해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승일 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는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공통적인 업무를 부여할 때 타인보다 전달 속도가 느림에 따라 업무의 수행력이 다소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을 호출할 경우 가까이 가서 가벼운 터치를 하거나 직접 앞에 가서 용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솔직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기도 번거롭고 호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업을 멈추고 청각장애인 작업자분께 직접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접촉이나 손짓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서 호출만 가능하면 호출하는 사람과 청각장애가 있는 작업자 모두 번거로운 일이 해결되고 사회적 분위기에 알맞는 근무 환경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신규 등록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는 장애 유형은 청각이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년 1분기 장애 유형별 취업자 수 및 취업률 현황을 확인할 때도 청각장애 유형에서는 약 53%의 취업률과 전년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는 보르르라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로고는 저희가 기획한 보르르의 로고입니다. 이제 왼쪽에서는 들어오르는 소리를 표현했고 오른쪽에서는 진동을 표현했습니다. 왼쪽에서 들러오는 소리가 이제 우측에서는 진동으로 전달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로고입니다. 보르르의 서비스 목적은 청각장애인분들께 더 나은 의사소통을 제공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본인을 호출하였을 때 손목에 장착된 보르르는 진동으로 이 호출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작업장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작업 능률이 향상되게 됩니다. 보르르의 주요 고객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청각장애인분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분들입니다. 보르르가 제공할 서비스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안전한 근무 환경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주의를 끄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신체적 터치 혹은 손을 흔들기 등과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의 촉각적인 그리고 시각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르르는 청각이 불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에게 웨어러블 기기의 진동으로 비교적 먼 거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림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 알림은 근무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작업 능률도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부가적으로 제공합니다. 보르르에 사용된 장치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사용된 기술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애저가 있습니다. ICT 융합 요소로는 인공지능이제 STT의 기술이 들어갔고, 그래서 음성 데이터를 시각적인 데이터 혹은 촉각 데이터로 변환하는 ICT 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반에 아두이노 버전과 갤럭시 워치 버전의 보르르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아두이노 버전은 저렴하지만 성능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 보급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버전은 안정적인 하드웨어로 고성능의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기능 구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두이노 자체의 CPU는 애저를 실행시키기에는 부족했고, 마이크는 구체적인 음식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리의 유무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터리와 블루투스 모듈 같은 경우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자주 교체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실제로 납땜을 통해 여러 차례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두이노엔 이러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자체적인 보르르를 구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타이젠 운영체제를 사용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불완전한 연동과 멈춤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팀원들과 회의한 결과 아두이노의 단점을 안드로이드 어플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드로이드 어플과 아두이노를 함께 사용하여 보르르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먼저 구현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두이노의 내구성 문제로 잦은 부품 교체가 있었습니다. 손목 장착형으로 제작하였을 경우 부품 교체가 어려워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보드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 우측과 같이 자체 어플을 제작해보긴 했으나 기능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안드로이드 어플과 아두이노를 함께 사용하여 보르르를 제작했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보르르를 실행하고 연결을 선택해서 보르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호출명을 직접 타이핑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왕은 누구인가요? 호랑이인가요? 음성을 불러오다가 본인이 설정한 호출명에만 보르르가 반응하여 진동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 관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호출명 등을 영상과 같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제인간팀입니다. 요즘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할 때 유용한 음성 보기 기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랑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돼지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양아, 호랑아. 다른 호출명에는 반응을 안 하다가 호랑아라고 부르는 순간 보르르의 진동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보르르와 비슷한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보르르만큼 특정 단어 혹은 이름을 설정하고 인식하는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음성 인식 기능과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드웨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휴대 편의성이라는 장점도 추가가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활 작업장과 같은 곳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앞에서 보여드린 모습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두이노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방법이나 이를 대체할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와 같은 추가 기능들이 감당 가능할 하드웨어를 찾은 후에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제인간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